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건강클리닉 시작합니다. TV 오래 보지 마라, 어두운 곳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라. 유년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들께 많이 들은 얘기들인데요. 혹자는 잔소리로 치부합니다만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력이 저하될까 봐인데요. 그렇게 눈이 나빠지면은 안경 쓰면 다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마스크 쓰면 습기가 차고 또 운동할 때 너무나 불편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편한 안경에서 해방할 수 있는 굴절 수술,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선생님부터 그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MBC 건강클리닉 안과 주치입니다. 대한안과학회 정혜원, 대한백내장 굴절수술학회 정혜원, 미국 안과의사학회 회원,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만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안과 전문의 정지원, 창원시티7 파티마 안과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먼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 마스크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마스크를 쓰면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안경을 벗고자 하는, 즉 굴절 수술을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굴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또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신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 특히나 여름 방학이나 그리고 휴가철에 이런 수술을 시도하기 때문에 정말 시의적절하게 원장님께서 오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굴절 수술에 대해서 오늘 정지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엠박스를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2244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번호 055-250-5100번, 250-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역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첫 번째 키워드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굴절 수술, 각막의 상태가 중요하다. 자, 그럼 원장님, 굴절 수술부터 저희가 좀 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굴절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더더보면은 굴절이라는 것은 빛이 어떤 이렇게 매질을 어떤 물체를 지나게 되면 빛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서는 사물에서 들어오는 빛이 우리 눈을 지나면서 굴절이라는 현상을 거쳐서 우리 눈의 망막에 해당되는,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에 이렇게 포커싱이 되면서 잘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눈에 굴절을 일으키는 부분은 검은 동자, 즉 각막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 부위에 수정체, 카메라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를 통하면서 이렇게 굴절이 되는데요. 우리 흔히들 근시, 원시, 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시 같은 경우에는 빛이 굴절이 되어서 망막이라는, 즉 카메라 필름보다 앞에 상이 맺히는 경우고요. 원시는 반대로 뒤에 맺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시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쓸 때 졸보기 안경, 즉 마이너스 안경을 끼게 되겠고요. 원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볼록한 렌즈, 즉 돋보기 안경을 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안경을 벗는 모든 수술을 통칭해서 굴절 수술,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굴절 수술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라섹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외에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굴절 수술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조금 전에 안경을 벗는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안경을 대체할 수술이에요. 그죠? 검은 동자가 원래 이렇게 앞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볼록한 부위를 깎아서 조금 납작하게, 즉 아까 오목 렌즈를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납작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볼록한 부분을 조금 더 볼록하게 주변부를 깎아서 중심부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하는, 하여간에 이렇게 깎아서 수술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이라고 스마일 하고요. 수술까지요. 네네, 그 세 개가 전부 깎는 수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깎지 않고, 즉 내 눈을 건드리지 않고 소프트 렌즈 있잖아요. 소프트 렌즈를 굉장히 조그맣게 마이크로 소프트 렌즈를 만들어서 눈 안에 잡아넣는, 즉 이런 것들 보고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렌즈를 넣거나 아니면은
검은 동자의 변형을 줘서 즉 깎아서 만드는 수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깎는 수술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식과 라섹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듣는 스마일 수술이 포함된 깎는 수술이 있고 그리고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 이렇게 크가지 두 갈래로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막을 깎는 수술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는 원시 환자분보다는 주로 근시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예. 근시 환자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시는 볼록한 검은 동자를 깎아서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경 자체가 오목 렌즈이기 때문에 오목 렌즈 타입의 렌즈를 넣든지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은 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라식은 깎는 방법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원리는 다 똑같이 되는데요. 라식은 먼저 검은 동자의 뚜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얇은 뚜껑을 만들어서 뚜껑을 젖히고 각막 속살, 즉 내가 원하는 부위를 조금 납작하게 깎고 난 다음에 그 뚜껑을 덮어주는 수술이 라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뚜껑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수술 후에 시력 회복 속도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팔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찰과상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 표면만 이렇게 싹 다친 부위가 실제로 칼에 이렇게 깊게 쑥 베어서 살점이 드러나는 살점이 보이는 포를 뜬다 그러죠. 네. 그런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프게 되거든요. 이유는 우리 포를 뜨게 되면 우리 내 몸에 있는 피부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네.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아프게 된 거죠. 네. 라식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뚜껑을 만들어주는 수술이겠습니다. 네. 뚜껑을 만들어줘서 시력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아픈 통증도 훨씬 줄이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가면은 나는 라식하고 싶었는데 라식 안 되고 라섹하래라는 분도 많아요. 네네, 분명 맞습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섹은 그렇죠. 어떨까요? 라섹은 라식에 비해서 다른 점은 뚜껑이 없다는 것입니다. 뚜껑이 없다는 것은 일견 우리가 조금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굴절 수술에서는 근시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깊게 깎이게 되겠습니다. 예. 많이 깎아내야지 되는데 우리 각막 두께는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정량을 남겨야지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식은 왜 뚜껑으로 일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깎을 수 있는 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라섹에 비해서 조금 적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라섹은 뚜껑이 없기 때문에 라식보다는 조금 더 많이, 즉 비교적 근시 도수가 높은 사람한테도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등장한 게 네. 신성처럼 등장한 게 네네. 최근 나오는 게 이제 스마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스마일이 붙을까? 네네. 더 뭐 웃게 해주나? 눈매 교정까지 동시에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네네. 했는데 어떤 겁니까? 실제로 스마일 수술이라는 예. 명칭, 네. 장명이죠. 장명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어, 풀네임을 보면은 Small Incisional Lenticular Extraction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요. 예. 예. 아주 작은 창을, 절개창을 이용을 해서 눈 안에 깎는 수술이 아니고요. 실제로 포를 떠서 내가 원하는 만큼 없애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라식, 라섹은 사용을 할 때, 수술을 할 때 쓰는 레이저가 엑시머 레이저라는 건데, 엑시머 레이저는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조직을 태우는 게 되겠습니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어블레이션에서 없애버리는 건데, 이 스마일 수술은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femto초라는 레이저로 층을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볼록 렌즈를 층을 내서 만들어서 빼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엑시머 레이저를 계속 무한 1000회, 2000회 반복해서 각막에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태워내면은 결국에는 우리 각막이 에너지를 받게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즉 데미지가 오는데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미지를 최소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시력 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좋을 뿐더러 우리 바이오미케닉스라고 하는데요. 생역동학 튼튼한 정도가 훨씬 더 튼튼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스마일 수술의 등장 자체는 우리 굴절 수술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한 점이라고 포인트라고 네. 생각하시면 사실 되겠습니다. 좀 새로운 획을 그어가고 있는 네네. 수술법이 되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마일 수술하면 가장 좋은 게 네네. 라식, 라섹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호자 동반해라 하고 하는데 아, 그렇죠. 스마일 수술은 그냥 혼자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네. 실제로 수술이 정말 깔끔하게 협조도가 정말 좋아서 잘 되신 분들은 수술하고 뭐 한 30분 있다가 바로 선생님 잘 보여요.
눈 불편하지 않아요 예. 하고 바로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시간 정도 후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라식과 라섹을 놓고 봤을 때는 스마일 수술은 이 회복 기간에 있어서는 짧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인데 하지만 이 모든 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근시도수가 너무 높다든지 초고도 근시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변성 근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시도수가 너무 높아서 그 양을 다 깎아내면은 남아있는 각막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깎지를 못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추 각막이나 조금 다른 각막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각막을 깎는 수술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컨택트 렌즈를 아주 작게 마이크로 컨택트 렌즈를 만들어서 그 똑같은 도수를 눈 안에 즉 검은 동자와 수정체 사이 공간에 넣게 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 검은 동자와 수정체 사이에 그런데 들어갈 만한 그 작은 공간은 있어야겠네요, 적어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확보가 돼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렌즈 삽입술까지 정재원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을 받아볼 예정이거든요.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5250-5100번, 250-5200번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여러분이 전화를 통해서 원장님께 질문하시고 또 무료로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분을 전화 연결 중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마산 영덕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네, 청자님, 원장님께 직접 상담 네. 받아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네, 저는 하드렌즈를 착용한 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네. 안경도 이렇게 집에 와서는 직장을 다니면서는 하드렌즈 착용하고 집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네. 요새 와서는 노안이 와서 그런지 되게 불편해서 라섹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노안이 오면 네. 힘들다 하더라고요. 라식이나 네네. 라섹들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네. 이 방송 계속 듣고 계시면은 조금 뒤에 네. 이제 저희 노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라식도 노안 라식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른쪽 왼쪽 눈에 초점, 즉 포커싱을 조금 달리해서 오른쪽은 멀리 거 보고 왼쪽은 조금 더 가까이 거 봐서 우리가 실제로 눈을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 생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양안을 뜨고 생활하기 때문에 양안을 떴을 때 멀리 것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 가까이 것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 네. 즉 노안의 정도에 따라서 노안 라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르게 나이대가 그보다 뭐 40대 후반이 넘어섰다, 50대다 그렇게 되면은 라식 쪽이 아닌 노안 안내 삽입 렌즈라 해서 아티플러스 네. 수술이라서 또 다른 어떤 이런 툴이 어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노안이라고 해서 나는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하기에는 요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네. 저도 예.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가서 상담을 받아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 노안도 뭐 라식, 라섹 같은 수술이 가능한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MBC 건강클리닉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하던 얘기가 굴절 수술 진행한 다음에 후기도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네. 뭐 부작용이 있을지 걱정도 되니까. 네. 근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뭐 건조하다 얘기예요. 네. 안구부터 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여태까지 라식 수술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 1990년부터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한 30년이 그러네요. 넘었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알려져 있는 합병증이 이제 건조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조증은 우리가 라식 라섹 수술뿐만이 아니라 눈에 칼을 대는 또는 레이저를 하는 모든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 눈의 아주 미세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저를 하든 칼로 깎아내든 이런 모양, 미세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눈이 건조하게 되고요. 또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막 지각신경이라 해서
각막을 이렇게 관장하는 신경이 있는데요. 이 신경이 일부 끊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건조증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별로 건조증이 조금 발생되는 그런 빈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라식이 되겠고요. 라식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각막 지각신경을 많이 끊어내고 또 라식을 할 때 우리가 석션이라 그래서 눈을 콱 세게 잡는데요. 그 세게 잡음으로 인해서 주위에 눈물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데미지가 조금 오기 때문에 라식이 건조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수술. 그 다음으로는 라섹. 역시나 스마일이 획기적으로 건조증 발생률까지도 굉장히 적게 발생되는 그러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굴절 수술을 진행하고 나면 안구 건조증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여기서 안구 건조증 발생 확률이 그나마 가장 비교적 떨어지는 것은 스마일 수술이다라는 네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인공 누액을 좀 많이 달고 그럼요. 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술하고 후 관리도 중요하죠. 어떤 수술이든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잘하면은 어떻게 산후조리 잘하듯이 네네. 관리를 잘하면은 수술로서 잘 보이는 눈을 평생 동안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는 눈물약을 쓰든지 눈물약은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주변 환경 관리도 좀 같이 하시고 아니면 건조증이 조금 더 많이 심하다 하면 건조증을 조금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약들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3개월 동안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건조증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레이저 치료, 또 레이저 했는데 또 레이저를 하는 게 조금 웃기지만 IPL 레이저라고 해서 건조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는 스마일 수술을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계시고 상담 받고 싶다, 또 뭐 네. 검진 받고 싶다 하는데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야, 스마일 수술은 비용이 비싼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지 않으십니까? 예, 네. 조금 예. 그럼 세 가지 중에는 가장 네, 가장 비쌉니까? 높은 거는 맞습니다. 아. 예, 가장 높은 것도 맞고 예. 가장 최신에 나온 그런 수술법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조금 많이 높은 거는 맞지만 예. 하지만 초창기에 나왔을 때보다는 스마일 수술이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벌써. 그럼 꽤 됐네요. 네, 꽤 됐는데 네. 이제 알려지고 이렇게 붐업이라고 그러죠. 네. 폭발적인 반응이 온 거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그간에 있으면서 스마일 수술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부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뤄온 게 아니고요. 네. 아이디어는 좋고 참 잘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맞춰가고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에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자꾸 하면서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예. 다행히도 4, 5년 전보다는 지금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뭐 이 얘기 들으면서 안 봐도 스마일하고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꼭 수술을 생각하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엠박스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라디오이기 때문에 광고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유튜브 엠박스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분 정도 저희 좀 마음껏 이야기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스마일 라식을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뭐 비용 때문에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좀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설도 그렇죠.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일 라식 수술 나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붐업 빵 됐는 지가 네네.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왜 그랬냐?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활용을 잘 하지를 못했던 예, 거죠. 예, 예. 독일에서 만드는데 독일 본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걸 짜고 이렇게 조율을 했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된 게 지금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실제로 결과들이 엄청 많이 좋아졌고 네. 너무너무 해피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뭐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굴절 수술하시는 병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볼륨의 한 70%가 스마일 수술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뭐 약간은 불안한데 못 믿겠는데 하는 얘기는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전하고 그럼요, 다듬어지고 그럼요. 네. 우리 대한민국도 환자들에게 알맞게 성장을 해오고 네. 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예. 불안하다면 절대 정재호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뭐 사실 최근에는 네. 환자분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세요. 아, 요즘 어떤 분들은 예. 실제로 스마일이 안 되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네네. 스마일 하지 말고 라섹을 하면서 우리 강화술을 해서 눈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은 네, 안 돼요 하고 가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MBC 건강클리닉 광고 듣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정지원 원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굴절 수술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아무래도 스마일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의 뭐 변천사라든지 현재까지의 뭐 발전 정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일 수술의 어떤 장점, 뭐 라식과 라섹을 장점만 이렇게 혼용한 수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단 각각 수술에 대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는 PRK라고 그러죠. 라섹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술이 나왔다가 너무 통증이 많고 그다음에 시력 회복 기간이 길어서 라식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라식이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많이 못 깎는 그런 단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PRK의 변형 버전인 이런 라섹까지 나왔고 최근 들어서는 라식과 라섹의 장점만 모아서 이렇게 스마일 수술이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러한 기계들 또는 수술 방법의 변천이 아닌 수술의 근본적인 변화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라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라섹 같으면은 우리 껍질을 제거를 하고 레이저를 쏘아서 이렇게 깎아내는 수술인데요. 이 껍질을 제거를 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브러쉬, 구두솔 같은 아주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하다가 그 뒤로는 알코올로서 제거를 했는데요. 이러한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고 또 시력 회복 속도, 통증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올레이저 라섹, 레이저로 껍질을 제거하는 올레이저 라섹하는 것들도 나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라섹이 통증이나 시력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혈청, 내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혈청이라는 좋은 성분을 이렇게 모아서 안약으로 만들어서 수술할 때 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라섹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또 다른 우리 바이오 미케닉스라고 하는데 우리 각막을 깎으면은 기본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 약해졌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는 못 시키지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우리 엑스트라 즉 크로스링킹 뭐 각막 교차 결합술이라는데요. 이런 강화술들까지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력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시력의 결과는 당연한 담보로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쉬운 굴절 수술했는데 시력은 잘 나와야지. 하지만 안전성을 얼만큼 담보로 해주느냐에 대한 그런 연구나 개발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기억나는 게 이제 혈청 안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라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네, 네. 이것을 지속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그 직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만 네, 네, 그렇죠. 넣었던 기억이 있고 네, 네. 올레이저 라섹 이거는 아예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렇죠. 라섹을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에서 이제 선전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섹은 껍질을 제거를 하는 게 알코올이나 브러쉬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브러쉬는 아무래도 조금 미세 상처가 생기겠죠, 그죠? 각막 실질, 네.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되는 곳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나서 시력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알코올로 이렇게 검은 동자 껍질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알코올에 의한 독성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기계 자체에서 껍질을 제거를 하는 툴, 뭐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레이저로 껍질 제거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공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라섹으로 기계 자체에서 껍질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혈청 안약과 같이 더불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라섹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라섹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저희 의사들도 네. 환자분 보고 첫날은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와서 이거 뭐 힘든 소리밖에 안 듣기 때문에 봐서 제가 해드릴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라는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틀째, 3일째 봤는데 환자분들이 오셔서 가죠. 와, 헬게이트 열렸다고, 죽다 살아났다고. 지옥문이었다. 예, 그 정도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이 올레이저 라섹과 혈청 라섹이 나오면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견딜만 할 정도로 아팠다. 아프긴 아팠지만 네. 견딜만 했어요 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라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의 자대 배치 잘 받은 느낌이었는데 네. 라섹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분들은 올레이저 라섹이 희소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뭔가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을 텐데 그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원장님 계시니까요. 직접 인사드리고 질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해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네네. 예, 저희 아들, 20살 아들이 네. 시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네. 3번 압착한 그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라섹, 스마일, 굴절 수술은 앞에 방송 조금 들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굴절 수술을 하면 되는지, 네. 스마일 수술을 하면 되는지, 네. 예, 그리고 또 비용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시력이 하면 얼마만큼 또 결과물이 또 될지, 예. 그리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아드님 일이라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실 텐데요. 일단은 굴절 수술 종류 중에 라식, 라섹, 스마일이 있는 거고요, 어머니. 예, 그 네. 중에서 아드님의 눈 상태를 보고 각막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각막의 모양 또 근시의 정도, 우리가 근시가 많이 심하면은 많이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깎였을 때는 남아있는 양이 조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선에서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수술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무슨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뭐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스마일 수술이 조금 비싼 정도고 라식, 라섹이 조금 싼 정도다 네. 네. 하는 거고 최종 시력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굴절 수술들은 시력을 올리는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굴절 수술은 안경을 벗는 수술이지 눈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즉 최종 시력의 목표는 우리가 안경을 꼈을 때 베스트, 안경을 꼈을 때 얼만큼 안경 껴서 1.2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2 또는 0.8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경 교정을 했을 때 가장 잘 나오는 시력 정도가 목표 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네네.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네, 저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비용도 부담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직접 안과에 먼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수술도 하게 되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충분히 오시는 환자분들 다 이런 말씀 직접 원장님께 건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워낙 또 눈이기 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앞서 올레이저 라섹이라는 여러분들의 희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고 또 최신 트렌드 중에 각막 강화술도 있다고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각막 강화술은 실제로 이제 라식이나 라섹, 즉 굴절 수술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들은 아닙니다. 원추 각막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원추 각막은 검은 동자, 즉 각막이 점점 약해져서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밀려 나왔을 때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되면은 실명까지 가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좀 홀드 시켜 놓는다 그러죠. 진행을 좀 멈춰주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각막 교차결합술, 즉 강화술이 되겠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깍지를 손가락 깍지를 끼고 있는데 느슨하게 깍지를 끼고 있는 상태, 기본 각막 상태라면은 예. 이 상태를 좀 더 단단하게 조여주는 깍지를 꽉 끼는 상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수술이 각막 강화술이라고 하겠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교적 간단한데 비타민 B12 리보플라빈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을 각막에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특수 파장, 즉 UVA를 가지고 둘이 같이 반응을 시키면은 각막 세포들의 깍지 낌 정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막 강화술이라는 걸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라식, 라섹, 스마일 이런 수술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각막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예.
이것과 같이 한번 혼용해서 쓰자 해서 나온 게 각막 강화술이 되겠고요. 하지만 각막 강화술을 할 때 유의할 점은 각막 강화술 후에 우리 굴절 수술의 결과, 즉 내가 마이너스 3디옵타를 깎았는데 마이너스 3디옵타가 안 깎이고 조금 더 깎인다든지 하는 그러한 변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 강화술을 할 때는 반드시 좀 숙련된 의사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강화술이 나왔던 것이 그만큼 우리 각막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각막은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 네. 이후에 야 이거 과연 안전할까 이런 고민이 참 깊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수술 후에 가장 크게 알려진 부작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건조증, 그다음에 비퍼짐 네, 이러한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맞습니다. 않고 큰 또, 지장은 없어요. 네, 예. 또 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술 후 약해지는 거게 되죠. 예. 각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 각막 확장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술 전에 모든 검사를 해서 이분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각막 확장증이 올 거다. 즉 약해질 눈이다. 또는 이분은 안 약해질 눈이야. 요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과계에서도 똑같이 AI를 이용해서 이분은 수술하면 약해질 거야라는 예측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측일 뿐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분이 과연 수술을 해서 약해질 가능성이 얼만큼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르비스라고 해서 수술 전에 각막 탄성을 일부 재는 거죠. 이렇게 바람을 팍 넣었을 때 각막이 휘어짐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술 전에 미리 조금 예측을 해서 환자분은 깎는 수술을 하지 맙시다. 라식 라섹 스마일은 조금 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것보다는 렌즈 삽입이 삽입으로. 좋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수술 전에 미리 안전성을 알아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법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런 최신 트렌드의 안전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비도 그렇다면 유명한 게 있겠네요. 네, 예.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핫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핫한 내용인데요. 예. 초반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코네알 바이오미케닉스라고 해서 각막의 생체 역학인데요. 이런 생체 역학을 알아볼 수 있는 장비들이 속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는 것이 보스라고 이제 브릴루앙 마이크로스코피라고 브릴루앙 현미경이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탄성을 잴 수 있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탄성이라는 거는 각막을 예를 들어서 동물의 각막을 잘라내어서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탄성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측정하는 게 진짜로 된 탄성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간접적으로 브릴루앙 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막의 탄성을 잴 수 있는 장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면은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앞에 나올 건데요. 저런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하면 수술 전에 이미 내 각막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어떤 분들은 각막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른 각막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각막 두께는 조금 얇은데 굉장히 튼튼한, 즉 단단한 각막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술의 적응증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들이죠. 조금 안 좋은 것은 이게가 나온 지가 정말 얼마 안 됐고 또 굉장히 고가 장비고 예.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 모든 안과에서 사용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아쉽게도 아쉬운 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 뭐 들으시면서 참고 정도 네네, 그렇죠. 하시면 네. 되겠고요. 창원 시티7 파티방과 정재원 원장님과 함께 오늘 굴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참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들으면 딱 아는 선물 소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먼저 선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건강클리닉이 준비하고 있는 선물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주식회사 넥스트원에서 세계 최초 나노탄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면상 발열 매트,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한 청도레일 바이크에서 4인 탑승권, 그리고 시력이 좋아야 안경을 벗어야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는 창원국제 사격장 이용권, 가을 돈가스에서 제공하는 식사권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 퀴즈도 연달아서 내드리겠습니다. MBC 건강클리닉 슬기로운 건강 퀴즈, 오늘 이겁니다. 굴절 수술의 한 종류인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은 눈의
이곳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합니다.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으로 제일 먼저 빛이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은 각질, 2번은 각막입니다. 샵 2244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1번이 각질, 2번이 각막. 퀴즈가 뭔지 몰라도 보기만 들어도 아마 여러분들 정답을 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40대의 시력 교정 수술. 앞서 첫 번째 애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2030의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40대 돼서 수술하는 게 되나?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라식 수술을 할 때는 라식 수술의 목표가 안경을 벗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안경을 벗고 원거리, 즉 멀리 거 가까이 거 다 잘 보이는 수술인데 우리 노안이 오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식 수술은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안경을 벗는 수술이기 때문에 노안이 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경을 끼면은 멀리 게 잘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은 가까이 게 잘 보이고. 즉 안경을 낀 상태에서는 멀리 건 잘 보이지만 근거리는 조금 덜 보이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예. 안경을 벗는 수술이기 때문에, 즉 안경을 눈 안에 잡아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라식을 수술하면은 기본적으로 멀리 거는 잘 보이지만 근거리가 조금 불편해서 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게 예전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노안 라식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믹스 매치, 한쪽 눈은 멀리 거, 한쪽 눈은 가까이 거 이렇게 잘 보이게 함으로써 안경을 벗고 멀리 것도 잘 보이고 가까이 것도 잘 보이게 하는 그러한 수술도 나와 있고요. 라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노안 렌즈 삽입술이라 해서 우리 RT 플러스라고 노안 백내장 수술과는 조금 다른 내 눈을 건드리지 않고 노안 교정의 RT 플러스 렌즈를 눈 안에 넣어서 원거리, 근거리를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내 삽입술. 네, 네, 이것 그렇죠. 때문에 귀가 쫑긋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실비보험으로 이슈된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게 해당이 되는 네. 거 아니야? 귀가 네네. 쫑긋하셨을 텐데 네. 아마 아닐 겁니다. 네네, 예. 아닙니다. 최근에 실비보험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그 노안 안내 렌즈 삽입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주로 이제 뭐 여러 안과들에서 백내장 수술이라 그러면은 조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노안 렌즈 삽입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RT 플러스 노안 렌즈 삽입술은 나온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물론 기본 베이스는 백내장 수술에 쓰던 그 인공 수정체를 업그레이드해서 내 눈을 상하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렌즈만 넣는 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실비가 되던 그 백내장 수술은 내가 갖고 있는 수정체를 제거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제거를 하고 갈아 끼우는 수술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RT 플러스 노안 수술은 내 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노안 RT 플러스 렌즈만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조금 불만이 있고 불편함 감이 있고 내한테 안 맞는 그런 시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RT 플러스 노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서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진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안 렌즈 삽입술 그리고 백내장 수술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유튜브 엠박스 실시간 채팅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돋보기 안 쓰는 수술은 없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안 수술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노안이 돋보기를 끼는 거고 예. 돋보기를 벗게 하는 게 그러네요. 노안 수술. 안경을 벗게 하는 수술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앞서 미리 받은 질문이었는데 스마일 라식 외에도 스마트 라식, 클리어 라식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이 미래님께서는 뭐 투데이 라식도 있더라고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네네. 뭐 다른 겁니까? 어떤 거예요? 먼저 이제 스마트 라식, 그다음에 클리어 라식 이거는 스마일 라식의 일종이라고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이라는 것은 독일 지사에서 자기네들 기계에서 하는 시술에 대한 어떤 수술 명칭에 대해서 뭐죠? 특허 이런 것들을 걸어놔서 우리 이 기계 가지고 하는 수술은 스마일이야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수술이 되겠고요. 이제 이게 히트를 치고 수술의 안정성,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입증이 되면서
주위 회사들에서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최근에 작년에 나온 것들이 이제 스마트 라식, 그다음에 클리어 라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일 수술이 나온 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앞에 한 5년 정도는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뒤에 5년, 즉 이제 한 4, 5년 전 정도부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라식과 클리어 라식도 분명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방식으로 하는 수술이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아직 뭔가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고요. 원리는 똑같은 수술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어렵다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OX 퀴즈로 바로 넘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OX 퀴즈 함께 풀어보시죠.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라식과 라섹의 장점을 합친 수술이다. O, X? O가 되겠습니다. O가 되겠군요. 네. 예.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라식의 장점인 내 눈의 껍질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시력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라섹의 장점인 뚜껑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두 가지 합쳐놓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퀴즈입니다. 나이가 들면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할 수 없다. 이것도 쉽습니다. 바로 OX 중에는 네, X가 되겠죠. X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노안 라식이라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 오해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시력 교정술을 못한다. O, X. X가 되겠습니다. X입니다. 가장 많이 혼돈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일설에는 뭐 렌즈를 많이 끼면은 각막 두께가 얇아진다. 그래서 뭐 수술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렌즈 두께와 각막 두께와 렌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단 렌즈를 무분별하게 착용했을 경우에는 각막의 신생혈관, 즉 혈관화가 많이 되어서 수술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똑같은 말로 정리합니다만 안과에 가 보셔야 됩니다. 내 각막이 어떤 상태인지, 네. 내 눈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셔야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앞서 건강 퀴즈가 정답이 2번 각막이었습니다. 각질은 절대 아니겠죠. 각막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굴절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정지원 원장님의 신의 한 수 공개해 주시죠. 네. 시력 교정 스마일 수술. 끝까지 웃으려면은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마무리입니까? 끝입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 스마일 수술이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수술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2mm라는 굉장히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서 모든 수술을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러닝 커브라고 그러는데요. 수술 배우는데 또 숙련되는 데까지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실제로 스마일 수술이 결과가 좋지만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좀 숙련된 의사한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뭐 어떤 병원이다 바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굴절 수술을 제대로 하면 숙련된 의사를 통해서 제대로 하면은 정말 즐겁게 파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굴절 수술에 대해서 오늘 정지원 안과 전문의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챙겨주셔서 또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M박스 검색하시면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또 주말에 나가는 분들은 아쉽습니다만 우산 꼭 챙기시고 주말에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한 주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